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 케이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Resistance Concept 이제 공부를 하고 또 Cylindrical Geometry에 대해서는 Critical Radius of Insulation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3-5 제목이 Conduction with Thermal Energy Genera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인데 이건 DT DT 이 부분은 없어지는데 여기 Q단 나누기 K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 제너레이션이 되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니크롬선이 있다. 니크롬선이 있어서 여기다 볼티지를 가져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I 자승 R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발생할 거예요. 뜨거운 그러한 그 열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전체 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러면 여기는 요건 Q 다시입니다. Q 점이 하나 붙어 있는 요놈은 와트 퍼 미터 삼승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단위 최적당 얼마만큼의 이제 열량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 이와 같은 핵 연료봉이다. 이 안에서 균일하게 이제 열이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그 솔리드 안에서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균일하게 단위 최적당 열량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유니폼하게 솔리드 안에서 열이 이제 발생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플레인 월이에요. 플레인 월인데 여기 중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길이가 L이고 이쪽으로 이제 길이가 L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L, 마이너스 L 돼서 두께가 2L인, 2L인 이와 같은 플레인 월이 있는데 이 플레인 월에서 그래서 열이 이제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되고 이쪽에 이제 플루이드 1이 있고 이쪽에 이제 플루이드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돼서 뭐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왼쪽에 온도가 여기가 TS1이 높고 TS2가 낮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이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거예요. 열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가서 보면 일단은 어딘가에 맥시멈이 되는 맥시멈 온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 경우에는 이게 일정했던 겁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전달되는 열량이 일정했는데 전달되는 열량이 일정하다는 DT dx가 그게 어떻게 돼요? DT dx 한번 미분한 놈 이놈 자체가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한 번 미분한 놈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서 보면 기울기가 계속 변해요.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변해요. 일정하지 않고 이게 자 이렇게 되니까 전달된 열량이 이제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화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좀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양쪽으로 똑같은 온도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열 전달 개수가 똑같고 한 양쪽으로 똑같이 바람이 분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돼서 온도가 대칭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대칭이 된다 하는 얘기는 여기 센터에서는 어떻게 이게 수평이 되니까 DT dx가 0이 된다는 거. 아, 센터에서는 DT dx가 0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DT dx가 0.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이거 전체를 다 해석할 필요가 없고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반쪽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 인슐레이션은 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KA DT dx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K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DTDX가 0이 되니까 결국은 인슐레이션 바운더리를 이렇게 놔보면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는 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똑같은 형태의 이러한 이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금방 보세요.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가 총 제너레이션 한 그 열량이 얘가 총 밖으로 가지고 나간 열량하고 똑같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잘 봐요. 이제 열전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겁니다.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열이 유니폼하게 제너레이션이 돼요. 근데 정상 상태를 이룬다. 그 얘기는 뭐냐? 얘가 총 제너레이션 해낸 열량이 얘가 밖으로 가지고 나간 열량하고 똑같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요 점에 요 점에서 컨덕션에 의해서 이게 전달된 열량이 컨벡션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세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 그놈이나 여기 컨벡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간 열량이나 바로 요 점에서 컨덕션으로 해서 밖으로 딱 들어오는 요 세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자, 이 그림에서 이게 일단은 시메트리가 된다고 하는 건 그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열이 막 제너레이션 되는데 이게 차가운 바람이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온도로 양쪽이 이제 분다. 당연히 시메트리가 되고, 시메트리가 된다 하는 얘기는 센터가 제일 뜨겁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센터가 제일 뜨겁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센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시메트리가 되니까 DTDX가 0이 된다. 이게 수평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 점에서 마이너스 KA DTDX가 0이니까 에디아베딕이 되는 거다. 에디아베딕을 놓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게 바뀌게 되고, 이 그림만 딱 보면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스테디 스테이트는 시간이 계속 지나도 여기 온도에 변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변화가 없으려면 총 발생한 그런 열량이 이게 플루이드가 밖으로 컨벡션에서 가지고 나간 열량하고 똑같아야 되고, 동시에 그 열량이 요 점에서 컨덕션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열량하고 똑같아야만, 이 세 가지가 똑같아야만 그래야 정상 상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설명했는데, 진짜 숫자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진짜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를 한번 유도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이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자가 아니고 여기도 일자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까지 한 건 일자였어요. 얘가 일자라고 하는 얘기는 전달된 열량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DTDX가 컨스탄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계속 변하잖아요. DTDX가. 이렇게 되니까 열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thermal resistance 컨셉트는 사용할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 이 경우에 이게 히트 플럭스뿐만 아니라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의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이 라플레이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인데 얘는 없애버리고 나면 원 디멘션의 경우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이거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2번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거 2번을 적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T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이너스 L일 때 TS1이고 L일 때 TS2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런 방정식이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자, 이건 이제 제너럴한 거, 이렇게 제너럴하게 이게 돼 있는 이 경우고, 만일에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센터에서 DTDX가 이제 0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X는 0이 되니까 이놈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히시 제너레이션 되는데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열 전달 계수기 분다 하면은 TS1, TS2가 일정하고 이게 TS하고 똑같다고 해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고, 자 이렇게 돼서 X는 0을 집어넣으면 맥시멈 템퍼러처, 센터가 제일 뜨거울 테니까 맥시멈 템퍼러처가 3-43처럼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그러면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 요놈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이거는 뭐 방정식을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쭉 이렇게 이제 풀면서 여러분이 해보면은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결론이 뭐냐? 히시 제너레이션이 되면 더 히트 플럭스 아니면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이 더 이상 이 X 방향으로 칸스타트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일자로 변하는 거예요. 일자로 변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heat transfer rate 일정해요. 왜 그냥 dTdx가 일정하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dTdx의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heat transfer rate도 그다음에 이거를 면적으로 나눈 heat flux도 컨스탄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온도, 똑같은 이 열전달 계수 이렇게 바람이 이제 양쪽에서 분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가운데에서 dTdx가 0이 된다. dTdx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인슐레이션 바운더리라고 놓고 이 한쪽은 풀지 말고 오른쪽만 풀어도 그래도 이걸 그대로 미러 컨디션으로 갖다 놓으면은 거울하고 똑같은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그게 에디아베딕 컨디션이고 시메트리 컨디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되면은 dt, dx가 0이 되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온도, 이 서페이스 온도를 준 게 아니라 이 여기 있는 플루이드 온도만 준 거예요. 플루이드 온도를 주고 열 전달 계수를 주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인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봐요. 여기 있는데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열은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열이 못 가요. 이거 못 가면은 그러면 여기 바운더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려면 여기 컨덕션으로 들어온 요 바운더리 컨덕션으로 들어온 놈이 컨벡션에서 나간 놈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컨덕션으로 들어온 거 마이너스 k dt dx 그다음에 x는 l일 때 여기다가 원래 a를 곱해야 되는데 a를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으니까 a를 없애줘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a를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a를 이렇게 이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아니까, 그렇게 아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k dt dx x는 l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에 dt dx 조금 아까 그 방정식 한번 미분하고 거기다 x는 l 집어넣어주면 값이 q l 이렇게 나와서 이 모든 걸 조합을 하면은 ts는 t free stream 더하기 q l 나누기 h가 된다. 이거 여러분이 유도해도 되고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고 와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 잘 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인슐레이션 이쪽으로 열이 못 가는 거, 이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요 점에서 들어온 컨덕션하고 밖으로 나간 컨벡션 두 개가 같다 하는 그런 걸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유도로 이제 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 가만히 봐요. 여기 총 제너레이션 된 놈이 밖으로 컨벡션에서 나간 놈하고도 똑같아야 그래야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에너지 밸런스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총 제너레이션 된 거 걔는 Q 닷에 A 곱하기 L 이렇게 된 거고 그게 뭐하고 똑같아? H 곱하기 A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아야 된다 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Q단 나누기 L은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거나 두 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나 이 방법을 사용하나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 같으면 외우지 않고 이런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면은 그럼 어떤 게 더 좋아? 이 3-48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이해하기가 너무 좋잖아.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이 밖으로 컨벡션에서 나간 열량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 한번 미분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똑같은 그런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요 위에 있는 이놈은 여기 면에서 요런 면이 있어요. 여기서 컨덕션으로 들어온 게 컨벡션으로 나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총 전달이 발생한 그런 그 열량이 컨벡션에서 밖으로 나간 열량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그런 결론을 얻는데 어느 게 더 쉬우냐? 이 밑에 있는 이 방법이 더 쉬운 거예요. 이 방법이 훨씬 더 쉽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분이다 뭐 다시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 이거잖아요. Q닷에 A 나누기 L, A 곱하기 L 이놈이 H 곱하기 A 곱하기 TS 빼기 T 프리스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그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서 문제를 이제 풀 수도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플레인 월이 있는데 두 개의 머티리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하고 이제 B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A는 유니폼 히 제너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서멀 컨덕티비티가 얼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머티리얼 B는 히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컨덕티비티가 얼마, 두께가 얼마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A는 이렇게 있는데 A의 이쪽 면은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되고 B가 있는데 B의 이 오른쪽 면은 A쪽에 이제 컨벡션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머티리얼이 있고 이제 B가 있는데 두께나 이런 모든 거 다 주어졌고 얘는 유니폼 히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균일하게 열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고 얘는 그게 없어요. 없고 이쪽으로 열 전달이 컨벡션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이쪽으로 인슐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쪽 왼쪽으로는 열이 못 가는 거니까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려고 하면 얘가 총 유니폼하게 발생한 그 열량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열량이 그대로 넘어가서 어떻게 저 밖으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얘가 총 제너레이션 하는 열량은 Q 닷 곱하기 LA 곱하기 A가 될 텐데 이놈이 H 곱하기 A 곱하기 여기 온도가 T2면 T2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가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얘는 히 제너레이션이 A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포물선의 형태로 온도 분포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고 여기 안에는 히 제너레이션이 없으니까 얘는 일정하게 일자로 리니어하게 변하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제 좋겠고 그래서 요 점에서 보면 얘가 들어온 열량이 여기로 들어온 열량하고 이제 똑같을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대체로 뭐 요런 그림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방정식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대충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포물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인슐레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벡션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컨덕션에서 들어온 놈이 이쪽으로 컨덕션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하고 두 개가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알다시피 A가 이제 똑같으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개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컨덕티비티하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2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T2 여기 온도를 이제 구해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아까 이 방정식을 이제 봤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은 맥시멈 온도하고 나오는 이런 방정식이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요 방정식 3-43 요거에 의해서 여기 맥시멈 온도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이런 그 상태에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 기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어 주면 맥시멈 온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온도 이제 T1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부터는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 디멘셔널 이 히트 컨덕션에 노 히트 제너레이션 이런 케이스가 이제 되니까 터멀 리지스탄스 컨셉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터멀 리지스탄스 컨셉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온도 T1을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해서 여러분이 가서 문제를 보면 이 T0는 얼마고 이렇게 T1은 얼마고 하는 거를 이제 금방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돼요. 요 부분은 히시 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 맥시멈이 이제 발생하는 거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어떻게 되냐?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토탈 리지스탄스 이 컨셉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전체적인 에너지 밸런스를 봐라 그러면 여기에서 제너레이션 된 열량이 이쪽으로 밖으로 나간 열량하고 이제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히트 제너레이션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이럴 때 이 리지스탄스 컨셉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거다. 내가 몇 차례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 인크로페라하고 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 열전달 책은 일단 예제가 잘 돼 있어요. 예제 풀이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뭐를 알고 있고 이거에서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이 그림을 통해서 너무 잘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또 이제 솔루션 자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영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the heat flux Q double prime may be determined by performing a second energy balance on a control volume of a material A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 이거를 그냥 우리말 읽듯이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그래야 이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뭐 중역도 하고 사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책을 봐야지 이런 걸 이제 한글 책을 보거나 이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희박해요. 그래서 영어 책을 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자, 이번에는 레디얼 시스템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 균일하게 열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니크롬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다이아메터를 가진 니크롬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양쪽에다 가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데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부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분다. 자, 그러면 이게 가서 이렇게 그림을 딱 이렇게 보면은 열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균일하게 열을 제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거 없이 센터가 제일 뜨겁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센터가 제일 뜨겁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 이 센터가 제일 뜨거워요. 뜨거운데 센터 뜨거운 거는 센터의 온도는 이쪽에서 이쪽이나 어딜 가나 이 센터 여기가 제일 뜨겁다고 하는 거 이제 알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해 주면 DT 나누기 DR. 오케이? 이놈이 0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전체 방정식이 원래 이거니까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에서 얘는 없애고 얘만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살려놓으니까 라플레이션 T가 이제 이렇게 돼서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한 번 적분하고 두 번 적분하면 이제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자, 그럼 이걸 풀려면은 그러면 두 개의 바운더리 이제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R0가 될 때, 여기일 때 온도가 얼마냐? TS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TS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문제를 못 풀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온도가 어떻게 생기냐? 센터가 뜨겁다, 제일 뜨겁다 그랬습니다. 그럼 센터를 가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제일 뜨거운 거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해도 여기가 제일 뜨거운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시메트리가 되면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전체를 가서 봤을 때 이 각도에서 해도 여기가 제일 뜨겁고, 이 각도에서 이렇게 해도 여기가 시메트리가 되면서 여기가 제일 뜨겁고, 이 각도에서 여기가 시메트리가 되면 제일 뜨겁고, 시메트리가 되면서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 360도 어느 방향으로 해도 R이 0이 되는 이 점에서는 DTDR, 여기 DTDR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에디아베딕 컨디션이에요. 에디아베딕 컨디션. 다시 이야기합니다. 360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온도는 항상 이렇게, 온도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센터가 제일 뜨겁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DTDR R equals 0, 이거 값이 0이 되는 거다. 시메트리가 되는 거예요. R이 0이 되는 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메트리가 이제 돼야 되니까 결국은 C1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로가리스믹 펑션이 되면은 그러면 시메트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이렇게 되면 T에서 저걸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방정식이 이제 맨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맥시멈 템퍼러처가 나올 거 아니야. 맥시멈 템퍼러처는 R이 0일 때 이제 집어넣어 주면, 없애버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맥시멈 템퍼러처가 이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외우고 알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어떤 문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번 학기에 가능하면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말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시험을 볼 때는 어떨 때는 몇 가지는 외우고 오는 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센터 온도는 이렇게 된다, 아니면 유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온도 분포는 대충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자,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상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이제 같아야 돼요. 세 가지 잘 봐요. 첫 번째, 여기 전체가 제너레이션 해내는 그런 열량이 있어요. 제너레이션 해내는 그 열량이 이거예요. Q 닷에 그 다음에 그 면적에다가 곱하기 L 하면 이게 제너레이션 해내는 거예요. 이놈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밖에서 제거해서 나가는 그 열량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H 곱하기 A 곱하기 템퍼러처 디퍼런스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우지 않고도 여기 밖에 있는 TS를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이 표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맨 끝에. 여기에 컨덕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놈하고 컨벡션에서 나가는 이 방정식을 사용해도 결국 3-55하고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려면 또 한번 뭐 미분을 해야 되고 뭐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제일 간편한 거,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려면 얘가 총 발생한 그런 열량이 이 플루이드가 밖으로 가지고 나간, 컨벡션에서 가지고 나간 열량하고 똑같아.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도 외울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TS를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이제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long solid tube가 있어요. 튜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아우터 레디우스가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돼 있고, 안에는 차가운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 두께 안에서 유니폼 히 제너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자, 이럴 때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고, in a practical application, a limit would be placed on the maximum temperature that is permissible at the insulation surface. 자, 이렇게 있는데 열이 유니폼하게 이제 발생을 해요. 안에는 차가운 플루이드가 지나가고 여기는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자,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 아, 여기 벽이 제일 뜨기는 생각해 보나 마나 여기가 제일 뜨거울 거야. 이게 이렇게 될 때 이 리밋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라. 마지막으로 determine the heat removal rate per unit length.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1m 길이가 되면 그러면 얼마만큼 열이 이쪽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지 이걸 한번 계산해 봐라. 마지막으로 obtain an expression for the convection coefficient that would have to be maintained at the inner surface to allow for operation at the prescribed value of T0 and Q dot. T0하고 Q dot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때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인너 서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계산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통 실린더가 아니고 안에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요 안에서 유니폼하게 열이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밖에는 인슐레이션 이게 다 돌아가면서 돼 있으니까 열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안으로 차가운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열이 나와서 이쪽으로 해서 플루이드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은 보면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이 밖으로는 못 나가니까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이 컨벡션에 의해서 제거되는 열량하고 똑같겠구나. 이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바로 요 점에서 컨덕션에 의해서 들어온 열량이 컨벡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간 열량하고 똑같겠구나.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세 개가 이제 똑같아야 된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뭘 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먼저 공식 3-51을 사용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1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이 내용이에요. 이거는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 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딜트 이거 없애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3-51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자, 여기까지는 얘가 이렇게 통으로 전체가 단 실린더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실린더든지 어떻게 됐든지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3-51까지는 지금 이제 똑같은 거다. 뭐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만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여기 나와 있는 1 공식 여기 TR0는 T0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 R0가 될 때 온도가 T0라고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에디아베딕 컨디션이라고 했잖아요. 에디아베딕이 되니까 DTDR R0는 0이 되는 이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조합해서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이퀘이션 이거 3번 이거 조합을 해서 이제 풀면은 C1이 얼마, C2가 얼마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여러분이 가서 뭐 간단한 그런 수학이니까 금방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전달된 열량을 구해라 그랬는데 전달된 열량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K, A, DT, DR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 A가 2파이 R에 원래는 이쪽에 길이가 L이 돼야 되는데 L을 1m로 한 거예요. L을 1m라고 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 2파이 R DT DR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T가 나왔으니까 한번 미분하면 DT DR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값을 집어넣어 주면 이제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구해라.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구하려고 하면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은 여기 있는 것처럼 Q 닷에 그 다음에 요거의 면적은 파이에 R0 RO 자승 빼기 RI 자승 곱하기 원래 이쪽으로 L인데 L을 1로 놓은 거예요. 이게 이 열이 전체가 제너레이션 된 놈이 컨벡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간 열량하고 똑같다 해서 집어넣어주면 원래도 여기도 L을 써야 되는데 L이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 열전달계수 H를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면 DTDR, R이 R0가 될 때 0이 되는 거다. 이거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온도도 이제 스페시파이가 이제 돼 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가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총 제너레이션 된 열량이 여기 차가운 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열량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온도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다. 여기 전체 이거 갈 때 제너럴 한 그 방정식은 똑같아요.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에. 다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이번에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53 이렇게 이제 제목이 뭐로 돼 있냐? Application of Resistance Concept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맨 처음에는 No Heat Generation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그 다음에 Heat Generation이 있는 이런 경우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3-53은 Resistance Concept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한 예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경우도 어떤 경우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 경우 Thermal Resistance Concept을 사용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Extended Surface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짧게는 FIN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F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열전달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열전달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면은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인데 H가 일정하고 온도차가 일정하면 면적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면적을 늘려야 된다. 그럼 면적을 늘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면 이만큼 해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우리가 extended surface 이렇게 확장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그런 surface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무드한 이와 같은 그 월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든 보통 이제 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핀에서 열 전달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핀은 열 전달의 거의 모든 열교환기에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목적이 뭐냐? Enhancement of Heat Transfer, 열 전달을 증대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자, 증대시키는 게 이 그림을 이제 가서 이제 보면은 서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렇게 되면 전달된 열량은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TS 빼기 T free strea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extend surface를 extend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이제 핀입니다. 이게 individual 그런 핀인데 가서 보니까 a fin experiences both convection at its boundary and conduction within it. 자, 이 주변 이거 주변 이 모든 주변에는 바람이 거길 다 스치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컨벡션이 일어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쭉 이게 늘어나면은 이번엔 컨덕션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있는 거. 이게 핀만 보면은 핀의 겉 표면에는 컨벡션 현상이 생기고 핀을 쭉 통과하면서 열이 컨덕션에서 이제 전달이 되는 이러한 그러한 그 현상이 이제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그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 전달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자동차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핀드 튜브 열교환기, 핀이 달려 있는 열교환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후드를 자동차 후드 이거 앞에 열고 그리고 맨 앞에 여기 가면은 열교환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레디에이터, 하나는 컨덴서. 레디에이터는 엔진 블락에서 피스톤 실린더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그 열이 나오는데
냉각수가 거기 자켓을 통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뜨거워져요. 이 뜨거워진 놈이 여기 레디에이터로 들어와요. 그 레디에이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물이 들어와요. 그럼 그 안에 핀이 막 달려있는 이런 튜브가 막 얼기설기 돼 있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게 되면 그러면 바람이 그 뜨거운 데서 열을 뺏어 갖고 밖으로 나가면서 차가워져요. 차가워진 다음에 다시 엔진 블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열교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에어컨에 뭐 이베포레이터, 컨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데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 이제 하게 되면 이베포레이터, 컴프레서, 컨덴서, 익스펜션 밸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거 뭐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런 형태의 어떤 뭐 리퀴드가 안으로 흐르면 저 밖으로 가스가 흐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래서 열을 교환하는 이러한 그 장치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거의 모든 데서 다 쓰이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예를 들어 관 안으로 뭐가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될 때 이 바깥쪽에 공기가 흘러가거나 이러면은 공기는 열 전달 계수가 낮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보내갖고는 열교환기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다 어떻게 하냐. 핀을 달게 돼 있어요. 핀을 달아야만 열교환기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면서도 똑같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핀을 우리가 반드시 달아야 되고 이제 핀을 달게 되니까 핀을 달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뭐 핀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스트레이트 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넌 유니폼 섹션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뉴러 핀도 있고 그다음에 핀도 있고 종류가 이제 많다. 그래서 뭐 비행기 레이더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그 핀 종류가 다르고 자동차 에어컨에 컨덴서 만드는 데 다르고 그다음에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만드는데 이베포레이터 쓰는데 핀이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 용도에 맞게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그 핀이든지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런 거 디자인하게 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그 핀을 달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경험을 통해서 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석하는 데 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핀에 대한 그런 그 해석을 조금 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핀 하면서 이제 General Conduction Analysis 이렇게 돼 있는데 In order to determine the heat transfer rate through the fin, we have to know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핀이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핀. 자, 이렇게 달리면 면적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리지스탄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핀이 달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열 전달이 얼마나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거 알려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될 때 핀의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 온도 분포를 알아야만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핀을 뭐 이만큼 달았을 때 이만큼 이거 달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heat transfer with convec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일단은 그림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여기가 이제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 설페이스가 이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익스텐디드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핀이 이렇게 익스텐디드가 돼 있고, 이쪽으로 Q가 이렇게 이제 지금 컨덕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요 설페이스로도 불고, 여기 핀으로도 불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핀이 없는 경우 요 베이스가 이렇게 있잖아. 핀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열이 전달이 될 때 열이 얼마가 전달이 되고 핀이 이렇게 달렸을 때는 열이 얼마가 전달이 되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몇 배나 열 전달이 더 많이 되냐.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핀에서
어떠한 그 열전달 현상이 생기는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컨트롤 발륨을 띄어냈습니다. 컨트롤 발륨을 이제 띄어냈어요. 자, 열이 이쪽으로 컨덕션에서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에서 이렇게 좀 나가게 되고, 동시에 핀이 있으니까 핀 주변에 여기 길이를 dx라고 이제 놓으면은 이 dx만큼을 통해서 컨벡션에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이제 하나고 나가는 건 두 개예요. 컨벡션,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서컴퍼런셜, 이 주변으로 되어 있는 이 면적은 우리가 DAS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 요거의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는 AC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컨트롤 발륨의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이야기해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컨벡션으로 해서 나가는 거 더하기 컨덕션으로 나가는 거 QX 플러스 DX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핀 이야기를 하니까 용어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요 설페이스가 있을 때 핀이 딱 익스텐드가 돼서 나가는 요 점을 핀의 베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핀의 맨 끝 부분은 이제 핀 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핀 베이스, 핀 팁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밸런스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리의 law of conduction에 따라서 QX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 dt dx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3-57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AC는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예요. 이거의 단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 핀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C가 X에 따라 이제 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고,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QX 플러스 DX는 QX 더하기 DQX, DX, DX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QX하고 여기 DQX 이거를 요 안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는 이제 이것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 QX는 QX 플러스 DX 플러스 DQ 컨벡션이 이제 되는데, 이놈은 얘하고 안에 같으니까 나머지 남는 놈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가 남게 되면 어쨌든 컨벡션은 이렇게 H 곱하기 DAS 그 다음에 T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요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결국 남는 게 요거가 남는 거예요. 요거하고 컨벡션 텀 요거하고 이제 남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AS, DAS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surface area, 핀의 surface area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에너지 밸런스 이거 다 사용해서 3-56이 이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맨 끝에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고, 얘를 AC가 변한다 그랬으니까 AC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DT/dx 한번 미분하고 이걸 펼쳤으면은 맨 끝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이.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니 DAC DX X에 따라 이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하나 나와 있고, DAS DX 이 surface area, 핀의 surface area가 X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요게 이제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61은 제너럴한 이 핀이 있을 때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이렇게 변하면서 제너럴한 이런 경우에 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에너지 밸런스를 통한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총망라해서 만든 에너지 밸런스를 통한 온도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서 이걸 풀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 핀 베이스하고 핀 팁하고 여기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 주면 이론적으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이제 나가면 우리가 이제 여러 종류의 핀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핀의 면적이 변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그 핀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매니팩처링 만들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해놓으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제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핀을 만나느냐, 대개가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유니폼한 이런 그 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핀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서 보면은 여기 빨갛게 이거 돼 있는 거 이거 보이잖아요. 빨갛게. 저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일정 이게 동그랗게 생긴 실린더든 지금처럼 이렇게 직육면체처럼 생긴 거든 이런 스타일의 면적이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이게 X 방향인데 X를 이렇게 쭉 가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여기처럼 변하지 않는 이렇게 하든지 뭐 실린드리컬 쉐입이 되든지 직사각형 쉐입이 되든지 이렇게 X 방향으로 가면서 면적이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런 그 형태, 이런 형태의 핀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거의 다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첫 번째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어떻게 되냐? 컨스탄트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어떤 걸 이제 알 수 있냐.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이게 이제 X입니다. 여기가 X는 0이고 X가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가 X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여기까지의 면적, 여기까지가 이제 핀이니까 여기 X까지 올 때 이거의 면적은 이거의 페리메터가 있어요. 주변, 둘레. 이거 페리메터가 있고 이거에다 X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서페이스 에리아, 이 핀이 컨벡션 현상이 생길 때 핀 위로 흘러가는 그 면적을 이야기할 때 그 면적이 AS인데 이 AS는 뭐로 표현이 될 수 있냐? PX. 이게 페리메타란 말이 페리메타에다가 거리 X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 방정식을 한번 가서 보면 DAC DX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X에 따라 어떻게 변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AS DX는 얘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그냥 P로 이렇게 변화해버리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P로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이놈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그런 방정식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D자승 T, DX자승 빼기 H, P, 열전달 계수, 페리메터, 그 다음에 thermal conductivity, cross sectional area.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T 빼기 T free stream 이게 0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공업 수학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거 이제 그대로 풀 수가 없으니까 T 빼기 T free stream을 excess temperature 세타라고 이제 놓으면은 그렇게 되면 세타 X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를 두 번 미분하면 D자승 T, DX자승이나 D 세타 자승 T, DX자승이나 값이 이제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T 프리스트림이 이제 컨스탄트가 되니까 해서 이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한 번 더 미분한 것도 똑같아지니까 이 3-62 이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HP 나누기 KAC를 M자승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4는 어윈 크레이지 그 선생님의 공업수학 이제 가갖고 미분 방정식 풀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런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 Linear, 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with Constant Coefficient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공업수학 그 미분 방정식 푸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가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제너럴 솔루션이 세타 x는 C1의 2의 mx 더하기 C2의 2의 마이너스 mx 이제 표현이 된다. 이거 아마 수학 시간에 공부했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거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드디어 열전달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1하고 C2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C1하고 이제 C2를 결정을 하려고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 컨디션. 자,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핀 베이스에서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핀 팁에서 이제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베이스에서는 온도가 TB라고 얘기했으니까 TB 빼기 T 프리스트림 하나를 세타 B 이렇게 이제 해주고 핀 팁에서 X는 L일 때 이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C1하고 이제 C2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C1하고 C2가 결정이 되면은 그럼 이 방정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타가 이제 나오게 되고, 세타가 결정이 되면은 세타를 요 안에 집어넣어주면 tx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핀, 이게 쭉 이게 핀을 통과해 가면서 갈 때 x가 변화가 될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 핀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핀 팁에는 네 가지 이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네 가지가. 그 네 가지는 이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일단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뭐만 기억을 하면 되냐. 여기 제너럴한 이런 이 핀의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건데,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쭉 이렇게 유도를 해 놨더니 공식 어떻게 돼? 3-61처럼 이제 나오더라. 이걸 이제 풀려면은 DAC DX, DAS DX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니폼 이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를 가진 이런 핀은 이 앞부분 여기 저 앞부분 DAC DX가 0이 되고 DAS DX가 P가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바꿔놓으니까 3-62처럼 되고, 얘를 그대로 풀 수가 없으니까 액세스 템퍼러처 세타를 이제 디파인을 3-63처럼 해서 이렇게 갖고 이제 풀고 나니까 3-64가 되는데, 3-64는 어윈 크레이지 선생님의 공업수학 미분방정식 푸는데 거기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linear 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with constant coefficient가 되고, 얘를 풀면 3-66처럼 된다. 자, 3-66에 C1하고 C2를 구하려고 하면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핀 베이스에서 하나, 핀 팁에서 하나. 근데 핀 베이스는 이미 3-67에 의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핀 팁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 요것만 이제 넣어주면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전달되는 열량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네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무엇이고 그거에 따라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핀의 효율, 그 다음에 핀의 퍼포먼스,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